자, 이번에는 내가 건물이 없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은데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용으로 바꾸는 그런 기준과 첫 번째 방법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우리 건물이 없는 땅을 비사업용이라고 했어요. 자, 이 땅을 사업용으로 바꿔서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천기 누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는 바꾸지 않아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기간을 채워야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간에 따른 거. 자, 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즉, 건물이 없는 땅이긴 하지만 무조건 사업용으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2년이나 5년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 강 교수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강 교수님 참 예민하게 생겼습니다. 요 빨간 거면 여기 핵심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 교수님 상황을 좀 볼게요. 주택이 한 채 있어요. 이거 2억짜리인데 현재 한 4억 정도 합니다. 여기 샀는데 이 강 교수님은 부동산 재테크 규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도시개발위원도 돼요. 아주 도시개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한 대지를 처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가서 아주 넓게 신축해서 살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자, 대지를 처분하고 싶은데 이 대지는 10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핵심 요충지예요. 어떤 정보를 얻었겠죠? 대지 200평인데 5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4배가 올랐습니다. 시세 20억.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가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게 보지만 본인은 지금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죠.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니까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6억. 사업용이면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비사업용이다 했더니 6억 정도. 세금 내면 되지 뭐. 20억 팔아서 6억 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억울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6억을 내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새롭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거죠? 법이 새롭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6억 정도 세금 낸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을 4억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4억으로. 자, 이 강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6억 낼 걸 4억으로 하면 2억을 번 거죠? 어떻게 앉아서 2억을 벌 수 있었는지 세금으로 2억 버는 방법을 규정을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짜리인데 20억이 됐어요. 세금 6억을 4억으로 줄이겠답니다, 또. 자, 그래서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주는 첫 번째 요건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강 교수님이 이 제도를 활용할 건데, 자, 이분은 집이 없는 분이에요. 무주택자입니다. 나 집 없어. 그런데 지금 이 핵심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대지입니다.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집 지을 땅이라는 거죠. 나 집을 지을 거예요. 자, 이 땅을 처분할 때 세금을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집 없는 세대주.
660평방미터 이내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 200평 정도 되죠.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부분 주택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자, 세법이 어떤 배려를 해놨냐면, 집 없는 사람이 200평 정도 땅을 가진 것은 나중에 집 지을 정도로 가진 땅이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지만 투기로 보지 말자.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자라고.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 없는 사람이 200평 이하의 집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나대지 건물이 없더라도 팔아도 세금이 있다 없다? 세금은 있죠.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건물 없다고 해서 겁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강 교수님은 어떻게 또 활용을 했는지 그걸 또 궁금하죠. 자, 아까 강 교수님이 집 한 채 있었고 나대지 지금 20억짜리 있고 나대지 팔아서 전원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강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세금 2억을 줄였을까요? 자, 한번 스토리를 보죠. 1단계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차피 팔 거였어요. 예,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이것도 세금 많네요. 지금 현재 집 한 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 판 금액으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 전세 많습니다. 전세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전세로 삽니다. 그 2년 동안 전세로 샀기 때문에 본인 명의는 집이 없어요. 3단계 나대지를 처분합니다. 자, 2년 동안 무주택자였죠.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대지가. 그래서 양도세 절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대지를 무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어떤 규정 때문에? 파는 시점에서 3년 중에 2년 동안 무주택자가 돼 있으면 이 2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집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평 이하의 땅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집 없이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자, 강 교수님 아주 똑똑하신 분이죠. 집 한 채로 차액 2억에 대해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돈 가지고 전세로 좋은데 2년 동안 살았죠. 그 돈 다 받고 보유한 대지 2년 후에 처분하면서 전세금 돌려받고 그 돈으로 세금으로 전원주택 지어도 지었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20억에 대한 나대지 처분하면서 세금을 2억을 줄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뒀다면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200평 이하의 나대지, 내가 집이 있다면 집 처분하고 2년 동안 버티면 사업용으로 보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